첫 번째 달려보죠. 다정한 커플이 먹튀입니다. 오랜만에 먹튀 전해드리네요.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술집입니다. 비를 뚫고 온 커플, 어깨를 꼭 감싸 안고 오붓하게 가게 안으로 고고. 자, 들어왔어요. 한참 뒤에 냠냠쩝쩝 후 자리에서 기립. 남성이 먼저 나가는 사이에 자, 여성은 저 작은 강아지를 보면서 아우 이뻐라 하고 있죠. 근데 안 가요. 자, 잠시 후 뒤늦게 나온 저 여성. 지훈 오빠 어딨지? 야, 다혜야, 여기 있어. 빨리 와. 자, 그렇게 저 두 사람은 그냥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자, 공범일까요? 아니면 남자의 단독 범행일까요? 아니면 정말 깜빡한 걸까요? 너무 공범 같습니다. 강아지를 본 것도 아마 트릭이나 어떤 범행을 감추기 위한 수법,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범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 커플이 있었던 거는 9월 달에 이 해당 커플이 와가지고 54,000원씩 안주하고 이렇게 먹고 가면서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나가버렸던 영상이 찍힌 사건이고, 이 가게가 좀 문제가 좀 거리가 좀 있나 봐요. 화장실하고 담배 피러 가면서 나갔던, 지난 8월에는 두 남성이 와서 담배 핀다고 하면서 먹튀했다는 점도 있고, 또 한 번 있었는데 한 번은 바로 검거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계속 저희 똑같은 말씀 드리죠. 먹튀 해결책은 뭐다? 얼굴이 까지면요, 먹고 튈 수가 없습니다. 먹고 돈을 냅니다, 다. 웃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막 그런 것 때문에 참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그걸 떠나가지고 이 장사할 의욕을 잃는다고 하거든요. 그럼요. 돈이 크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그래서 좀 예의를 좀 지켜라. 기본이다. 돈 많지 않잖아요, 그거. 그래서 제보를 하셨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충격적인 가로채기입니다. 자, 배달 음식이 뿅 사라졌다는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건물 앞에 배달 오토바이 도착. 자, 기사가 음식을 저렇게 지금 꺼내고 있어요. 그러더니 건물 안으로 고고. 자, 잠시 후 저 백발의 장년 남성 등장. 휙 지나가는 듯 하더니 아니 이 냄새는 일단 오토바이를 막 스캐닝합니다. 자, 그러더니 두리번 하면서 배달 기사가 오나 안 오나 보다가 오토바이로 직진. 자, 저 배달통을 딱 열고 봉지를 챙겨서 그대로 골목 끝으로 페이드 아웃합니다. 자, 며칠 뒤에요. 또 보겠습니다. 근처 편의점 옆에 오토바이로 그 인간 또 등장. 이제는 그냥 부엌 냉장고 열듯이 짐칸을 그냥 열고 음식을 쓱 챙겨서 아이고 내가 피자가 뭐면 아주 환장을 해요. 자, 요즘 저희 이 반장픽 영상 댓글에 진짜 이런 거 제보하는 사람이나 방송하는 니네나 진짜 팍팍하다, 기사거리가 그렇게 없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간혹 있더라고요. 입장 바꿔서 생각하세요. 이거 범죄고 피해자들한테는 정말 화딱지 나는 일입니다. 네, 마치 본인 음식처럼 가져가는데요. 부산에서 벌어진 배달 음식 상습 절도 사건입니다. 제보자는 배달 기사인데요. 편의점 옆에 잠시 오토바이를 세워뒀는데 그 사이에 웬 남성이 와서는 짐칸에 넣어둔 피자와 햄버거를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제보자는 배달지에서 짐칸을 열어보고 나서야 이 음식들이 없어진 걸 알았고요. 곧장 돌아가서 이 관리인에게 알리고 CCTV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며칠 전에도 이 배달 기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음식을 절도당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훔친 사람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제보자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지금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배달 기사분들은 시간이 돈입니다. 여기저기 이동하느라 바쁜데 언제 일일이 배달통을 잠그고 있겠어요. 그걸 악용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 며칠 전에, 제보자에 따르면 며칠 전에 그 족발을 잃어버리신 배달 기사분은 6만 원을 본인이 물어내야 했다고 하고요. 지금 이 제보자분도 플랫폼에 물어보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 피자하고 햄버거가 4만 원 정도를 배상을 해줘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배달 기사분들이요, 저거 한 건당 받으시는 분이 한 3,000원 정도예요. 보통 6만 원 정도 하루에 수입이 있습니다. 근데 4만 원 그냥 하루 공친 거예요. 그러네. 아유,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갈게요. 주차장 봉쇄 사건입니다. 자, 집 주차장이 꽉 막혔다는 충격적인 제보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여기 아파트 지하 주차장 출입구입니다. 웬 차가 문지기 마냥 입구를 딱 틀어막고 있죠. 자, 그 덕에 다른 차들은 오도 가도 못하고 주변을 뱅뱅 돌기만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다른 출입구 갔더니 웬 레카차가 딱 가로 본능 제대로 뽐내면서 입구 틀어막기 시전. 자,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거, 저 두 차량의 주인이 모두
동일인이랍니다. 도대체 왜? 네, 바로 어제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제보자는 주민인데요. 한 주민이 차량 2대로 각각 정문과 후문의 출입구를 막았습니다. 약 30분 동안 이 통행을 막으면서 여러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결국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이 사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유가 이 차량 등록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건데요. 이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르면 특수 차량은 입주민 차량으로 등록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해당 주민이 지난해 말부터 이 자신의 영업용 견인차를 입주민 차량으로 등록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측이 계속 거부를 하니까 항의를 하려고 지하 주차장으로 오가는 경사로 벽면에 개인 차량을 주차했었다고 하고요. 이것 때문에도 불편을 겪으니까 이 아파트 결국 몇 달 전에 경사로 중앙선에 이 안정봉이 설치가 됐습니다. 이러니까 경사로 주차를 할 수 없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이 다른 방식으로 민폐 주차를 했고 급기야 이렇게 출입구를 막게 됐던 겁니다. 아니 열받을 수는 있어. 자기 레카차 등록 안 해주니까. 아니 그렇다고 저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런 식으로 제보자분에 따르면은 다른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게 한 1년 동안이나 시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민폐 주차인 거고요. 관리 규약이라고 하는 게 저기에 사시는 분들끼리 자기 재산을 어떻게 쓸지를 공동으로 합의를 한 거예요. 그거 지켜주는 게 원칙적으로 맞고 저게 계속되면 사실은 뭐 업무방해 같은 형사적인 어떤 사례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너무 좀 자기 생각만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피해액이 눈똠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무인 카페 안으로 우르르 남학생 무리 입장. 자, 곧장 키오스크로 가서 메뉴를 선택하는데요. 다른 친구도 화면을 콕콕 누르죠. 또 다른 친구도 콕콕. 오라? 자, 그런데 카드를 안 넣었는데 음료가 나오네? 자, 다음 나와요. 자, 다음 녀석도 또 그 다음 녀석도 계속 착착. 또 다른 날입니다. 이번에도 우르르. 야, 지혈아, 근데 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에이씨, 영업 비밀이야, 마. 자, 눈을 가리고 있어요. 못 보게 하려고. 다른 녀석도 잽싸게 음료를 선택합니다. 자, 잠시 기다리자. 역시 또 결제하지도 않았는데 음료가 계속 쏙쏙쏙쏙 나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전에 저도 해보고 박 변호사님도 해봤을 이 동네 오락실 가서 동전 투입구에 철사로 어떻게 하면 삐리삐삐삐삐 하면서 계속 할 수 있었던 그런 그렇죠. 수법이 떠오릅니다. 철사도 있지만 라이터 점화기 같은 걸 탁 치면서 올라가는 경우 당시 50원 정도 했기 때문에 그 저희 했다는 건 아닙니다. 하는 걸 봤죠, 옆에서. 말리지 않으셨나요? 말려도 좀 무서운 학생이기 때문에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안 좋은 행동입니다. 요거는 조금 다른 의미의 그런 전자오락기 그런 어떤 편치와 비슷한데 키오스크 같은 것들이 지금 많은데 무인 그 판매점입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판매점인데 거기서 지금 이 점주가 뭐 음료 같은 걸 판매를 하는데 본사에 전화가 옵니다. 아니 이상하다. 음료가 너무너무 많이 나간다. 특히 점주 같은 경우는 자신의 비밀번호를 치면 음료 한 잔 정도 이렇게 빼 먹을 수 있거든요. 네. 그 비밀번호로 하는 음료가 너무 많이 나간다. 확인 좀 해봐라. 확인해 보니까 한 2달 동안 200건 넘게 나갔어요. 뭐 점주가 맨날 뭐 음료수 마십니까?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난주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죠. 534만 원치. 이 지금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비밀번호로 이걸 해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점주가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아마 학생 중에 어떤 사람이 뒤에서 눈여겨보고 있다가 와. 그 번호를 외워서 계속 해먹은 겁니다. 친구들한테 야, 이 번호 치면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공짜로 계속 먹었는데 그 금액이 500만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걸 악용한 게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교수님, 이놈의 자식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네. 그냥 뭐 어린애들이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액수가 너무 커요. 왜냐하면은 맨 그러니까. 처음에는 40건에서 뭐 한 20만 원 정도 됐다가 9월 정도, 3월에는 그랬다가 9월 정도 되면서는 25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127만 원도 넘고 그러니까 우리는 바늘도둑이 소도둑되고 있는 과정을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점주께서도 이거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해서 경찰에 바로 신고하셨고 학교에도 신고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죄의식이 너무 없이 너무 많은 숫자들이 이래서 경각심을 줘야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괜히 우기지 말고 억울하다고 하지 말고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제 남동생을 고발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매일 화장실을 독차지하는 남동생 때문에 너무 괴로운 20대 여성입니다. 저희 가족은 아빠, 엄마, 저 그리고 남동생까지 4명인데요. 동생이 밤에 씻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면 무려 1시간 동안 씻느라 나오지를 않아요.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바로 때를 미는 것 때문입니다. 등짝에 피가 날 듯이 온통 시뻘개져서 나오는 날도 있거든요. 게다가 때를 밀기 전에는 꼭 따뜻한 물에 한참 동안 몸을 담그느라 씻는 게 더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또 겨울뿐만이 아니라 한여름에도 뜨거운 물로 1시간 동안 씻어서 동생이 화장실에서 나오면 거기는 찜질방이 따로 없어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저희 집에 화장실이 딱 하나뿐이라는 건데요. 매일 동생이 씻는 1시간 동안은 온 가족이 화장실을 못 쓰고 있습니다. 한번 화장실에 들어가면 아빠가 용변이 급하다고 해도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든요. 참다 못한 아빠와 엄마 제가 보일러도 꺼보고 화장실 불도 꺼봤지만 동생은 오히려 내 샤워 시간은 아무도 방해 못해 라면서 자기 성질만 내고 끝까지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매일 1시간씩 화장실을 독차지하는 남동생 이해되시나요? 이거 솔직히 OX보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 반영 독립 채널에서 자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동생입니다. 야 박상희, 진짜 호강 날라리가 났다 날라리가 났어. 너는 나처럼 이 깔끔 떠는 남동생이 있는 걸 보고로 알아. 야 너 친구들한테 물어봐. 남동생들 어떻게 하고 사는지. 몸 벅벅 긁은 다음에 생겨난 때를 갖다 지우개 똥마냥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야 누나 받아라 하면서 팍 이 짓거리 할 거야. 내가 유별난 게 아니고 누나가 들어온 거다. 진짜 동그라미. 그렇습니다. 자, 다음 사연자 누나예요. 야 박지윤, 너 그거 결벽증이야. 그리고 때 밀 거면 사우나 가서 밀어. 요즘 세상에 집 욕실에서 때 미는 인간이 어디 있어. 야 그냥 간단하게 샤워만 하는 거지. 그리고 너 눅눅한 화장실 쓰는 거 얼마나 찝찝한지 알아? 그리고 내가 너 때문에 아빠도 변비 생겼어. X. 양 변호사님. 글쎄 이 사연자분이 20대 여성이라고 하시면 어쩌면 이 동생이라는 친구가 한 10대 후반 정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10대 때 이런 증상이 가끔 일정 기간 나타나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벽증 현상처럼 사춘기에 특이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데 그렇지 않다라면 그리고 나이가 어느 정도 찾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일을 반복한다면 내보내세요 그냥 집에서 자취하라고. 뭐 어떻게 봐서 삽니까 같이. 내보내세요 그냥 남자이면. 알겠습니다. 상당히 극단적인 처방을 주셨어요. 자 교수님. 네, 왜 그런지 이제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보통 등짝에 이렇게 피가 날 정도로 온몸을 때를 민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강박적인 행동이죠. 그러니까 청결에 대한 강박 또는 이제 청결에 대한 집착. 왜냐하면은 이렇게 뭔가 내 몸을 깨끗하게 하고 나면 내가 불쾌한 감정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게 좀 깨끗해지는 것 같고 이런 심리적인 요소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마음에도 그렇고 건강에도 그렇고 그다지 좋지도 않을 것 같아요. 가족들도 힘들지만 그래서 저는 X를 들었습니다만 또 누나께서 동생이 이런 행동을 왜 하나를 좀 사려 깊게 봐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저는 사려 있게 볼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 시작은 아마 딴짓하기 위해서 그럼 때려야 됩니까? 좀 큰일 날 행동이에요. 처음 시작은 아마 딴짓하기 위해서. 저도 가끔씩 욕실에서 전 게임을 한다든지 몰래 막 그렇게 시작을 했을 거예요 아마. 제 말 틀리면 틀리다. 야구 시청을 프로그램 시청한다든지 등등 남들 가족들 몰래 시작 자체는 그렇게 시작을 했을 겁니다. 아마도. 근데 지금 하다 보니까 연결이 돼 있는데 지금 그렇게 때를 미는 사람도 없습니다. 1980년대도 아니고요. 때를 미는 것도 병적인 부분도 있고 아마 가족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배려심 같은 게 매우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심리학적 이것 더 떠나서 혼을 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목욕 금지. 목욕 5분 내로 샤워만 하라고요. 그게 정상입니다. 군대 가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군대 가면요 저런 사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 큰일 납니다. 좋습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아니 저는 목욕을 1시간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매일 그렇게 하는 거랑 이 등이 빨개질 정도로 씻는 게 조금 혹시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강박증이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어서 네, 좀 이렇게 다그치기보다는 좀 대화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가족분들 의견도 보겠습니다. 행복그자님, 가족들한테 피해 주면서까지 저러면 안 됩니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공중 목욕탕이나 사우나를 가시고 요즘은 1인 목욕탕도 있습니다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개장 샤발님은 2-3시간도 아니고 1시간이면 서로 이해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예? 한 시간을 24시간이에요. 그중에 3시간 한다고요? 한 시간을 아, 어떻게 예. 이해합니까? 이해 못하고 계세요, 다들.